자, 이제 영상을 시작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마스크 좀 1번에 답을 불러주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 1번에 3 2번 1 답 찍어줘야 되는 거. 답지 내가 먹고 너희는 그냥 답안지 문제지를 보고 하는 거잖아. 누가 틀렸는지 다. 그래도 3번 다 맞았네 우리 반에는. 자, 1번에 3 2번에 1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1 7번에 2 8번에 4 여기 5인데 9번에 2 10번 2 11번 2 12번 5 뭐야 갑자기 5 하다가 다시 5 이렇게 됐어. 자, 채점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았네 진짜.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좋았네. 6, 7, 8 여기 6층표가 왜 이래요? 9, 10 그 다음에 12 5개 이름 없는 친구 5개 준 오 여기 다시 나왔고 이거 몇 번 틀린 거야? 9번 11번 2개 틀리셨어요. 잘하셨지만 9번을 저기 시연이 맞았는데 또 채연이 틀리고 11번은 시연이 맞았는데 채연이가 틀렸어. 그래서 너희들은 6번부터 다 틀렸다 한 명씩. 아 진짜? 근데 틀린 번호가 달라.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을 다 맞고 자, 근데 1번부터 5번 사이는 그럼 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다 맞으셨나요? 네. 그래? 그럼 이거는 얘는 거들떠도 안 봐도 된다. 거들떠도 보지 말고.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 짜자자. 6번. 짠. 거기 질문이야? 5번, 6번을. 이런 제시문은 근데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이거 내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제시문 문제를 풀고, 그러고 끝내잖아. 그리고 뭐 이제 애들이 이제 좀 성의 있는 애들이, 이제 얘 답에,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확인하고, 그러고 끝낸단 말이야. 근데 독서를 잘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타고난 애들 있어. 늘 내게 극단적인 애들. 그냥 읽으면 다 아는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있거든? 읽으면 나는 속도가 좀 느린, 선생님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근데 속도는 느리지만 읽으면 다 알았어. 그랬던 것 같아. 그거 타고난 것 같아. 왜 음악도 피아노는 천음을 타고난 애들 있잖아. 소리 들으면 다 그게 소리인지 미인지 절대 내가 모르는 세계. 그거 어떻게 알지? 너무 신기하다. 우리 조카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걸 다 하더라고. 진짜요? 걔는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옆서는 그냥 내가 진짜 너무 신기해서 내가 막 눌러. 근데 다 알아. 와, 그런 애가 있어. 근데 걔는 피아노를 한 6살인가부터 다녔고, 그러고 나서 한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이미 얘는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국어도 독서도 그렇게 근데 선생님 속도는 느려.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아직도 읽고 계세요 그래. 내가 책도 늦게 읽어. 책도 되게 느리게 읽고 그런데 이제 이걸 푸는 거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느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맨날 그런 거야. 나처럼 느리게 읽는 사람도 모의고사를 푸는데 수능을 푸는데 시간이 모자르지 않는다. 난 진짜 느리거든 글자 읽는 게. 그런데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서 문제를 다 못 풀어요는 거짓말이야. 왜냐면 나는 진짜 느리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너무 많이 읽어보셔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비문학은 항상 새로운 지문이야.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게 아니야. 문학은 내가 좀 인정해. 문학은 이거 뭐구나 그렇게 풀리는 있으니까 작품들이 뭐 겹치지 뭐 출제자들이 작품을 막 바꿔서 내진 않으니까 문학은 내가 봤던 문제 문학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빠른 건 인정하지만 비문학은 처음 보는 애들이거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리게 읽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르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절대 속도, 읽기 속도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글 읽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평범할 테니까 그럼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오래 정보 처리를 자꾸 하다 보면 정보 처리 속도가 좀 좋아지면서 꼼꼼하게 읽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느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배경지식.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걸 당할 수가 없어.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애들 중에 막 기계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막 그런 애들은 그런 기계 지문이 나왔을 때 갑자기 탁월한 실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명을 뭐 공부했던 애들 있잖아. 이제 입시에서. 근데 그 생명이 교과 과정에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잘해.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물리나 이제 화학계에서 고난도 문제를 많이 냈었어. 그러니까 물투, 화투 했던 애들. 이게 되게 극소수예요. 그 예전에는 왜냐면 서울대학교가 투를 하면 지금도 그러나 가산점을 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려는 애들이 물투화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투를 했던 그 내용이 이 제시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 천성이 문과인 애들, 하나도 모르는 암호 같은 지문, 그거를 갖고 읽고 문제를 푸는 애라 화투 물투를 했던 애들은, 그래 심지어는 그 물리 투어 했던 애들 뭐런 얘기를 가끔 하냐면 이건 그냥 지문 안 읽어도 아는데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물투화투를 잘 안 되고, 고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경제 또는 법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바꾸긴 해서, 예전에는 진짜 막 별표 치고 뭐 정답률 18%도 있었거든? 그럼 28%는 알아 풀어서 맞추는 5% 나머지 찍어서 맞췄을 거다. 원래는 5분의 1이 맞추는 거잖아. 20% 5개니까. 선지가 5개인데 20% 나와야 되는데 20%가 안 나와서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문제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이 찍어서 맞춘 애들이 있을 거고, 풀어서 맞춘 애들은 정말 있을까? 과연 이거를 물투화투의 정보적 지식도 없는 애가 이걸 읽어서 풀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잘못된 거지. 근데 이런 이제 지탄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면서 약간 수정이 이루어졌어. 자, 그런데 이제 물론은,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결론은 뭐냐면 배경지식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서 뭐를 많이 해?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많이 읽은 애가 정말 책을 제대로 읽었다. 그럼 그 아는 얘기, 내용이 많은 거 아니야? 걔네들은 확실히 아는 잘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지금부터 국어 영역 잘하자. 독서를 해야 되느냐? 독서, 이런 거에 도움되려면 책이 적어도 200~300페이지 돼야 되는데, 그 책을 국어 영역에 도움이 되자고 일주일에 막 한 번씩 읽어? 200~300페이지를? 근데 그 책을 풀어보고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정독해야지. 그리고 그 내용이 내 배경 지식이 돼야 되잖아. 사실 그게 가능한 것 같아. 사실 불가능. 이제는 불가능. 이미 독서를 많이 했고, 저는 그냥 책만 읽으면 잘잘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만 페이지의 원리라는 게 있어. 만 페이지. 사람이 만 페이지를 정독해서 읽으면, 왜 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어떤 하나를 만 시간을 투자하면, 도대체 만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루에 24시간. 만 시간을 얼만큼을 써야 만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만 시간의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야. 사람이 그 분야에 만 시간을 투자하면 득도를 어느 정도 한대. 만 시간. 하루에 한 3시간씩 만 시간 투자하면 얼만큼 투자해야 되니? 365일 투자해봤자 한 365일 매일매일 3시간씩 해도 1000시간이야. 그럼 10년이야, 10년. 10년이야. 근데 이제 만 페이지의 원리라는 게 또 있어. 우리 독서계에서는 만 페이지의 원리여서, 만 페이지를 애가 이제, 그것도 어린이 동화책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준의 글로 만 페이지 정도 읽으면 물리를 튼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해봐. 그럼 10년 걸려. 그럼 10년 뒤에 나 이제 문해력이 터득돼요. 자, 이제 전 어떤 지문을 갖다 줘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10년 뒤에 니네 나이가 몇인데.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경지식 싸움으로 들어가야 돼. 책을 읽기에도 이미 늦었고, 이렇게 물리를 트는 거는 만 페이지의 원리인데 그것도 늦었고, 이제 그런 방법이 없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도, 내가 이제 디테일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지력,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인지력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알려주지만, 그거 전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제시문을 읽었잖아. 그럼 문제 풀었어. 예를 들면 이채연이는 요 지문을 다 맞았네. 다 맞았어. 문학이가 틀리면서. 그럼 요거 이제 다 맞았으면 난 다 맞았다고 통과. 이게 아니라 이 제시문의 내용을 뭐해라? 한번 학습하는 거야. 그렇다고 외우라는 건 아니고 한번 정리해. 자, 우리 이게 빠르게 한번 따라와봐. 첫 문단에 누구누구 얘기가 나와?
시간의 주인공 두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야? 파르메니데스. 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파르메니데스하고 또 헤라클레이토스. 얘네 둘이 차이는 뭐야? 존재가 어. 변하는 거. 우리 파 선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안 변해요. 얘는 불변성이야. 그치? 절대적이고 불변성. 우리 파 선생님은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하 선생은 해 선생이구나. 해 선생. 우리 파 선생님과 해 선생인데 파 선생님은 불변성. 그리고 우리 이제 해 선생님은 얘는 가변성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좀 우리가 알아둬야 돼. 이 친구는 누구야? 플라톤. 얘는 알아야 돼. 플라톤은 어느 쪽에 서야 돼? 파에 서야 돼. 여기 플라톤이 있어. 플라톤은 근데 얘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다고는 하거든. 받아들였다고는 해. 그래서 플라톤은 어떤 논리를 피는 거냐면 여기 세상은 분리되니까 여기 이데아의 세상이 있고 이데아의 세상이 있고 여기 현실이 있는데 이 이데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불변성의 세상이고 불변성의 세상이고 여기는 가변성의 세상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데아를 뭐 한 거야? 모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얘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뭐야? 현실의 근원이야. 그래서 저 이데아에 가면 분필이라는 이데아가 있대. 이데아가 분필이 있고 그 분필이 뭐 조금씩 모양도 다르고 우리 분필도 하고로 본지 이거는 뭐 이렇게 좀 길지만 문교 분필은 좀 짧고 뭐 두께도 좀 다른 것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다 보고 이거 분필이야 이렇게 알잖아. 그게 얘네들이 얘를 모방해 있기 때문에 얘 이데아를 조금씩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상을 보면 이거 책상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책상의 이데아를 얘가 모방하고 있을 거야. 일부 갖고 있어. 그러나 이 이데아는 아닌 거지. 그래서 모양이 다 달라. 이런 걸 해준 거야. 그래서 이데아는 불변의 세계고 얘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 뒤에 누가 나와? 니체 씨가 또 나오지. 니체는 어느 쪽 사람이야? 해선생이야? 해선생. 얘는 아니다. 이데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비판하는 건 뭐였어? 니체가 비판하는 거? 플라톤이 현실은 얘의 모방이라고 하니까 이 현실을 개무시한다. 어차피 이 현실이라는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 어차피 이데아가 있고 이 현실은 그냥 모방일 뿐이고 이러니까 이제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얘는 이데아란 존재하지 않고 뭐만 있는 거야? 가변성이 이 현실만 있는 거야. 이 현실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가변성도 인정해 얘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힘의 의지? 뭐 이런 걸 갖고 그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 니체의 이론을 갖고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술로 가. 예술. 그치? 예술로 가서 예술에 뭐가 있는 거니? 사실주의가 있고 사실은 어떤 걸 모방하는 거잖아. 그리고 제한 표현주의가 있다. 표현주의. 그리고 이 표현주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이 써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이게 정리해 보는 거지. 그림으로 정리를 하든 나는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모든 걸 다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문학도 소설도 다 그림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만화를 다 그리는 건 아니고 중요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 거 막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주더라. 내가 진짜 그림 잘 그리면 나 그거 하고 싶어 진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너희들이 본 것처럼 이제 파선생과 해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론을 종합한 것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했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었대. 시인 추상론. 시인이 예술가를 대표하는 거야. 시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가 희곡이었어. 그 당시에 시가 희곡이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또 배경식이 중요하니까 플라톤 선생님이 누구야? 애들이 이걸 되게 못하더라. 시옷 맞아. 시옷으로 시작해. 사회? 시옷 아니? 수학 아니 플라톤의 선생님의 이름이야 이름. 선생님. 선생님 플라톤 선생님. 소크라테스. 맞아.
자, 그럼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은 알아줘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제 막 이런 거 막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잖아. 플라톤이 아카데미라는 걸 창설했대. 아카데미라는 이제 그 학교지, 학원 원래 아카데미잖아. 그러니까 플라톤도 학원을 차린 거야. 그래서 이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플라톤이 되게 어렵게 가르쳤나봐. 애들이 다 졸고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딱 한 명이 알아들었어. 걔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시학이라는 책이 있어. 시학. 근데 그럼 우리가 시에 대한 이론인 거 같지? 네. 그거 희곡 쓰는 극작품 쓰는 방법론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이 카타르시스가 진짜 중요하다. 사람들을 자기 정화. 그래서 작품을 보고 거기에 몰입해서 막 울고 나면 여기가 다 정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그 시학을 이제 우리 국문과에서도 이렇게 약간 미국말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게 미국 서양 문학에 대한 열등감이 좀 국문과에 있나 봐. 우리 국문과에서 원서 강독을 했어. 근데 나는 그래서 원서 강독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니? 국문과의 원서 강독. 한국어. 나는 그래서 중세국어나 뭐 이런 거를 강독하는 건 줄 알고 수강 신청을 했지. 그랬더니 그 시학, 포임이라고 돼 있었지. 포임이라는 작품을 번역, 강독하는 거야. 근데 지금 진짜 웃긴 게 난 우리 학교는 정말 명예를 실추했다고 생각해. 그 과목의 이름.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아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의 원서 강독이라 함은 뭐여야 돼? 그리스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서 강독이어야 돼. 그러니까 제목이 원서 강독. 그래서 나는 중세국어를 강독하는 건 줄 알고 수강 신청을 했고, 그런데 갔더니만 떡하니 주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영어로 써있는 그걸 읽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정말 많았지. 왜 영어로, 난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어로 쓰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왜 영어로 된 걸 강독하지? 정말 웃긴다. 원서 강독이 왜 우리의 원서가 영어여야 하는가?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 학기를 다 지냈어.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그럼 원서면 그리스어로 써있는 걸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영어로 돼 있는 걸 믿냐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영어의 원서를 읽는 게 우리 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국문과인데 정말 짜증나.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진짜 힘들었잖아 그때. 나 영어 진짜 못하거든. 자, 근데 그래갖고 아무튼 그걸 읽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희곡이야, 희곡.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시인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곡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플라톤이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 시인 추방문. 시인은 다 추방되어야 한다. 그럼 걔는 왜 이런 말 했냐? 지금 이거야.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가 있는데 이 현실이 뭐를 본다는 거다? 이데아를 본다는 건데, 자, 우리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뭐를 본다는 거야? 현실을 반영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좋게 말하면 반영이지 현실 모방이잖아. 그러면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를 또 모방했으니 얘는 이데아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딴 건 없어져야 된다. 이래서 이제 플라톤은 시인 추방론이라는 걸 외친 거야. 이것도 모의고사 시문에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플라톤의 글을 읽고 이 글을 읽고 이거 하나를 문제 다 풀어서 맞춰서 하고 땡치면 안 되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그 재심을 한 번씩 읽어두면 선생님의 30년 경험에 의하면 뭐다? 나오고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얘를 이만큼 한 70% 갖고 나와. 그럼 우리가 70%를 아는 내용이야. 그럼 새로운 30%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우듯이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플라톤 했고, 사실 여기 파 선생이나 해 선생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중요한 인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간단히 익히잖아. 근데 이제 플라톤부터는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니체시. 요분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야.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체 말에 의하면.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플라톤을 얘기해줬고, 그러나로 하면서 플라톤의 반기를 드는 니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원론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데아에 고정되어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을.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니체는 이런 이원론 때문에 나오는 현실 부정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힘의 의지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주장하는 예술이 표현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주의라는 건 뭐 감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시험이나 틀린 거들 보이세요? 6번. 5번은 통과, 6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시험이 2번 했는데 기억은 존재야, 존재. 자, 그랬을 때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아니 왜 파르메테스는 불변성이고 완전이잖아. 근데 왜 적절한 걸로 2번을 고른 건데? 이번 고른 거 맞지? 네. 시연아 왜?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읽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읽을 때 내용이 이렇게 있는 애들 읽을 수 있어. 이거 빨리 읽어야 되니까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쭉 읽어버리고 대략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알아.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면 헷갈려.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이잖아.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줄 읽고 이거 그래 이해했어 나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돼. 근데 파 선생님은 이거 불완전한 얘는 불변성이고 얘는 완전한 거라고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해 선생님은 그러다를 이해 반해로 아마 시작할까? 이해 비해인가? 이해 반해. 그럼 이해 반해면 얘는 반대겠네? 반대네? 이러면서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이제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 헷갈려서 틀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1대1이 알겠지.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면 몇 번이 답이었냐면 1번인데 헤라클레이테스와 니체는 왜 변한다고 생각했잖아.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 7번이에요. 표현주의 화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가로서의 주관적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한다 라고 했대요. 이거 어디 나올까? 근데 일단 그냥 놔두고 답을 먼저 설명해 줄게. 2번 봐봐. 2번에 그 표현주의 박스 있지? 본문에 거기 한번 읽어봐봐. 박스 있는 거 그러나부터 읽어줄래? 너 이거 시연이가 그러나 응.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걸 표현했다네. 근데 그 위에도 한번 그 메뉴에 보면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이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래요.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이야. 이데아와 현실이 있다는 거 이거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 모습을 모방하는 걸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이 존재와 그 진리를 모방하는 거는 어디 거야? 사실주의 미학이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7번에 2번이 되는 거지. 2번에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거. 이건 사실주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어디 나올까? 한번 찾아보자. 예술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 예술과의 주관적 표현. 주관적 표현이란 말은 안 나오나? 인간의 감정과 충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납득하고 넘어가야 되나? 여기 마지막 문단으로 봐.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 반발하여 어떻게 했어? 감정적,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보았다. 그지? 봤어, 시연아? 그러면 4번은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도 하고. 자, 8번 문제. 8번을 2번을 했다고라구나. 자, 이게 지금 표현주의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2번을 보시면 해바라기를 강조한 화면 구성을 보니, 자, 밑줄 쳐봐. 현실 넘어야 이상세계. 자, 이상세계를 모방하는 건 누구 거야? 플라톤이잖아. 근데 얘는 니체니까.
그래서 니체는 2번은 니체에 고를 수 없다. 그럼 8번, 4번 봐봐. 해바라기, 꽃병 이런 것들이 화려한 원색을 그린 것을 보니 감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것을 받아들여 볼 수 있다. 아까 우리 거기 읽었었잖아요. 아까 우리 시험에 읽었잖아.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게 표현 중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 자체를 천천히 잘 읽고, 근데 진짜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해. 과거에 이런 애를 만난 적 있어. 그래서 예전에 걔가 너무 심각해서 걔한테 제시문을 읽는 시간, 문제 푸는 시간을 적으라고 시켜놨어. 문제를 읽는 데는 제시문 읽는데 1분에서 2분 사이에 다 읽어.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넘어. 그럼 걔 1분, 2분 동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글자 구경을 한 거야. 그래서 걔는 근데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내신할 때 만나서 이제 수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뭐 절절절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이제 해봤더니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아이냐면 내신을 할 때는 내가 얘 그 특징을 몰랐어. 왜냐면 내신은 본문을 내가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걸 듣고 이해하고 문제를 항상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등급은 아니었지만 2등급 끄트머리까지 나왔어. 왜냐면 본문을 다 내용을 공부시켜주니까 학원에서. 근데 모의고사를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갔단 말이야. 다 틀린 거야. 그 거의 막 2등급 그래도 중간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애가 모의고사를 보면 뭐 5, 6등급도 안 나와 막.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리고 어떨 때는 옆에 떡 하고 써 있는 것도 막 틀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 친구가 읽는데 1, 2분, 푸는데 10분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고쳐야 되잖아. 그래서 제발 너의 눈동자를 잡아 묶어라. 그래서 너의 뇌보다 눈이 앞서가면 안 돼. 네가 이해되는 속도로 글을 읽으라 했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삼수를 했었어 작년에. 근데 삼수해 갖고 그래도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삼수에서 정시에 국민대정부 얘가 수학하고 영어는 또 못잘해. 그래갖고 근데 두 번에 한 4등급 나왔대 이번에 그래도. 그랬는데 이번에 사수한다고.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년이어서 걔 인생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한다더라고. 걔 아직도 못 고쳤나 봐. 아직도 4등급이면 뭐.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고쳐야 돼. 그래야 우리는 걔만큼 심각하지 않은데 이해하는 것대로 가야지. 이해 안 한 상태로 눈이 움직이는 건 됐지? 다시 왜 그걸 이해해. 그리고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야. 나는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로 가면 안 돼. 나 얘 알았어. 그리고 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옆에 이렇게 한번 먼저 쓰면서 하는 거. 근데 이걸 매번 쓸 수는 없어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리고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써보고. 근데 이걸 배경하는 애들이 있어. 의미가 없어. 내가 가서 내가 써보는 거지. 그리고 맞았나 틀렸나 필요 없어. 써보는 과정이 공부해. 그래도 이거 하나 정도 해보는 건 할 수 있잖아 집에 가서. 그리고 이거를 지금부터 만약에 고1까지만 쭉 하시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애가 될 거야. 하면 진짜 요거 한 개씩. 지금 일주일 동안 한 개만 하면 돼.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걸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 진짜 달라. 그리고 내가 이제 국어는 마인드만 바꾸면 정말 쉽게 갈 수 있다. 근데 이 마인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애는 영원히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하려는데 애들은 계속 문제 풀고 다 맞추고만 하고 있어. 그리고 뭐 하루에 매일 모의고사 한 개씩 푼데 풀면 뭐하냐. 이걸 해라. 너 모의고사를 매일 하나씩 풀지 말고 일주일에 한 개만 풀고 이걸 해. 이건 안 한다? 신기하지? 풀고 답 맞추는 건 할지언정 이건 안 해. 이번에 모의고사 푼 애 중에도 어떤 남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 5번 풀으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5번 다 온 유일한 한 학생이야. 내가 이게 중간에 뭐 불렀고 추마바이라 내가 수업은 안 하지만 너 이거 하라 그랬어. 내가 안 해. 그건 안 하는데 모의고사 풀러도 너. 차라리 나는 너 풀러 오지 말고 그 시간에 저기 앉아갖고 지난번에 풀었던 걸 다시 점검해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또 얘랑 친하지도 않고 수업도 안 하는 애를 뭐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한 번 얘기는 했지. 리그가 정말 중요하단다. 리그를 했니? 이렇게 안 했대. 그래서 두 번 얘기했네. 한 번 그 다음에도 또 리그가 중요하단다. 또 안 했대. 꼭 해라.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도 왔는데 아마 안 했을 거야. 자, 그다음 9번과 12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니까 우리 또 채연 씨가 틀리셨는데 9번을 또 왜 틀렸나? 이건 그냥 갈래인데요. 우리 채연이 몇 번 하셨냐면 4번 하셨어. 4번.
알아줘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시는 무슨 시야?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시는 100%다. 무슨 시냐면 서정시. 서정시라는 거 뭐라는 거야? 정서를 썼다. 정서를 썼다. 자, 그럼 이 정서라는 건 주관적이겠어? 객관적이겠어? 정서는 내 마음이잖아. 주관적이겠지. 그러니까 시는 어때? 객관적일 수 없다. 자, 그래서 4번. 나와 달리 가는 대상과 거리를 두어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도 객관적이진 않아요. 수필은 자기 이야기 쓰는 거니까 수필도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가 객관적이라는 것도 틀렸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화자는 임의로 설정될 수 있잖아. 임의로 정하죠. 뭐 화자를 꼭 시인으로 해라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나는 뭐냐면 수필이야. 설에다 통화를 치시고 이옥설이잖아. 설이야. 그러니까 이옥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학도 선생님 문학은 솔직히 이제 많이 알아서 문학을 했잖아. 문학도 한 번씩 잘 읽어줘.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좀 이제 시간 안에 푸느라고 냈을 테니까 이 이옥설 같은 애 되게 자주 나오죠. 이때 설이라는 건 한문수필이라는 뜻이야. 한문수필.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올림포스에도 참화설, 뭐 슬견설 이런 거 나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설이 나온단 말이야. 이 설은 수필이고, 수필이니까 작가 자신이 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시 어서의 부사는 화자가 떠나는 결단을 내린 걸 보여준다. 결정했어.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자, 근데 실 읽어보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리워질 것 같아. 얘가 이제 얘하고 헤어지려고 해. 근데 헤어지면서 있잖아. 나는 계속 네가 그리울 거야. 라고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립다라는 말을 하면 더 그리워질 것 같아. 그냥 가자. 그리고 이제 가자 하고 가. 그런데 이혼해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때 다시라는 건 지금 결정 내린 거야. 못 내린 거지. 다시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런 게 있으니까 저기 있던 까마귀가 까깍깍 하면서 저 산의 까마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산에 해가 진다고. 이거 무슨 뜻이니? 날 저물어. 빨리 지저귀는 거야. 야, 날이 저물어. 그러니까 또 이제 앞가물 뒷가물을 봤더니 얘네들 막 흐르면서 야, 빨리 따라와.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거 뭐야? 아직 결정 못하니까 빨리 하라고. 다시는 결정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서는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거지. 그럼 이번에 다시와 어서는 화자가 떠남을 결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단을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되게 오래간만에 딱지가 나왔어. 알겠지 10번? 근데 이런 거는 잘 읽어도 되는 건데, 애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시험지가 그 디테일하게 나오는지를, 근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주제, 정서 뭐 이런 큰 걸 물어봐.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능은 17문제가 문학인데 너희 때는 좀 개편될 것 같아. 너희는 15개일 것 같아, 문학이. 지금 현재 애들은 이제 언매와 화자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선택 과목 11개, 그 다음에 이제 34개 중에 독서 17, 문학 17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 때는 이제 다시 옛날처럼 화작문이 돼서 화법, 장문,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15개 볼 거니까 아마 너희는 15문제를 볼 것 같아. 그럼 이 15개 중에 13개에서 14개는 주제야. 주제나 정서나 태도나 이런 굵은 맥락을 갖고 물어볼 건데, 문제는 한두 개는 디테일에 승부를 거는데 얘는 귀여워. 이건 디테일도 아니야. 진짜 내가 깜짝 놀래. 요즘 새로운 기출들 있잖아. 막 24, 25, 막 23년 이때 기출 문제들을 보면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건 좀 심했는데 이럴 정도의 디테일 갖고 승부해. 그때는 이제 주제는 맞아. 주제는 이 작품의 주제야. 그 트리선지가. 근데 어떤 작은 한 부분. 예를 들면 여기서 능동표현인데 저기는 수동태.
의미주. 아니 그거 문법이야 문법. 그것까지 읽어야 되는 게 문학에 끼어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와 어서는 화자가 떠남을 결단했다. 이거 끝났다잖아. 근데 이게 다시 안 끝났거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이거는 왜 틀렸냐? 11번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 아, 물은 이제 물을 경과, 흐르는 물. 이거는 이제 재촉하는 거지. 재촉하는 거지. 자, 니은. 니은은 이 비가 와가지고 이제 고치게 된 거잖아. 원인이지. 비가 안 왔으면 2번이 다르죠. 근데 이제 5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이게 막 생각하면 이것도 어서 따라오라 그러는 거니까 물이 시간의 흐름이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상징물이면 경과라는 건 어떤 느낌이야? 시간이 경과했다잖아. 그럼 이 경과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와. 근데 얘는 지금 물이 흐르고 뭐 어서 가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경과해서 뭐가 된 게 없지. 그래서 자, 그 다음 12번에서는 답이 몇 번이었냐면 아마 5번이었나? 그치, 5번이고 1번 A에서 행매트를 수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죠? 친구 드러납니다. 얘가 세 채인데 두 개는 미루고 방치하고 있었고 하나는 아예 근데 이랬을 수도 있고 두 개도 있는데 얘까지 이랬으니까 하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번이니까 얘가 실제로 수리한 경험을 얘기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이게 빨리빨리 고치면 쉽게 고치는데 안 고치면 그렇구나 라고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정치의 문제까지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C에서 화자는 부패한 정책을 개혁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빨리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정치 문제에 적용까지만 한 거지. 빨리 고칩시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학문수필의 선의 특징은 오다 하나 써주시면 얘는 이게 2단 구성이라고도 얘기하거든. 얘는 세수에 얘기했지만 얘 체험. 앞에 나중에 오리부스에서도 보시면 체험이 나와. 말을 빌려 탔거나 뭐 이랬던 경험들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은 거야. 근데 얘는 이 깨달음 중에서 나의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이거를 국가의 문제로 적용시켜 봤던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답이 5번이었다. 됐어요? 혹시 또 이거 제가 풀면서 맞추긴 했는데 여기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됐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